지난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돈을 스스로 벌어볼 경험을 많이 제공해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열심히 벌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써봐야 되겠죠. 스스로 한번 써봐야 되겠죠. 자, 저희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쓸 시간이 없어. 요즘 애들 너무 바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용돈은 매주 받고 있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쓸 거리가 없어서 용돈이 계속 모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 돈 언제 써보니? 뭐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기도 하죠. 요즘 아이들 돈 쓸 시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 집을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에요. 거기 아이들끼리 친구라서 오랜만에 집에 한번 가봤는데, 자, 그 어머니가 팬트리장을 딱 열었는데, 우와, 넘치도록 과자랑 간식이 종류별로 쌓여 있는 거예요. 정말 박셀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젤리며 스낵이며 아니면 음료수까지 다 종류대로 있어서 원하는 거 꺼내 먹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어요. 우와, 저렇게 하면 진짜 우리 애들 돈 쓸 일이 없겠네? 왜냐면 저희 집엔 그렇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그때 사 먹는 편이고, 냉장고도 되게 좀 많이 심플하게 비워두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먹을 걸 다 사서 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리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냉동실에 막 굴러다니거나 쟁겨놓지 않아요. 그때그때 특별할 때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서 사오게끔 제가 시키는 편이거든요. 자, 그렇게 팬트리장 가득 간식이 넘쳐나고 또 학용품이 넘쳐나고 무엇이든지 넘쳐나는 그 환경에서는 이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엄마가 다 해주는데, 그죠? 엄마가 다 이미 사놨는데, 내가 원하는 걸 사놓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사놓은 거 중에 내가 고르면 되니까요. 네, 아이를 위한, 아이를 생각해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이가 9살인데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누구가 슬러시 사줘서 먹었는데 누가 오늘 학교에 엄카 들고 왔다, 엄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카드를 학교에 들고 왔다는 거죠. 우와, 그래서 저 또 충격을 먹었잖아요. 아무리 현금카드겠지만, 현금카드라고 하더라고요. 현금카드고, 이제 엄마 허락하에 얼마 정도만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엄마 명의의 카드를 학교에 들고 와서, 아이가 쓴다? 그것도 2학년이 저는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작은 동전 지갑 안에 500원짜리 몇 개, 아니면 100원짜리 좀 여러 개 넣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좀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돈을 잘 써봐야지 또 돈이 소중한 건 줄도 알고 또 돈을 잘 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엄마 아빠가 미리 다 사주고 다 해주면 아이들은 할 게 없어요. 정말 그렇겠죠. 아이스크림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그것도 그 전날 시켰어요. 갑자기 그 전날 자기 직전에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막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었으면 그냥 꺼내줬겠죠. 귀찮으니까. 근데 그때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아이스크림이 지금 없다. 그런데 내일 네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문을 딱 열고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이 없나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무인 계산기에서 너 계산해보고 싶어 했잖아. 혼자서. 자, 무인 계산기로 결제를 딱 해서 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돈 얼마 줄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 형아 거랑 엄마 거랑 네 거 해서 한 3,000원 정도 줄 건데, 자, 혹시나 모자라는 금액은 네 용돈으로 좀 쓰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날 아침에 엄청 신이 나서 오늘 아이스크림 내가 사오면 재밌겠다 하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엄마의 취향도 고려했어야 됐고, 이 돈을 썼을 때 얼마나 조금 효율적이었는지,
계산을 한 것 같은 흔적이 있어. 제품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가성비가 있는지도 생각을 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요거트맛 아이스크림이 참 맛있겠다라고 했던 거 이 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요거트맛 아이스크림, 자, 콘을 샀었고, 형아는 이제 떠먹는 아이스크림, 자, 그걸 샀었고, 자기는 그러면 똑같은 걸 사지 않았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저렴한 그 막대 아이스크림을 사서 심지어 3,000원을 줬는데 한 600원 정도 남겨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다, 잘했다. 자, 600원은 너한테 이제 수고비로 주겠다. 특별 용돈이다. 주겠다. 그리고는 먹고 있는데 흠칫흠칫 보더라고요. 엄마 건 무슨 맛이야? 하면 이제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아이는 자기의 노력으로 세 가지 맛, 자, 떠먹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콘, 그리고 막대 아이스크림, 세 가지 맛을 다 누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똑같은 아이스크림 3개를 샀다면 돈이 분명 모질랐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저렴한 아이스크림을 3개만 샀어도 똑같은 맛이기에 좀 바꿔먹는 맛이 없었을 거예요. 고민의 흔적, 높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고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는 걸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죠. 자, 돈을 써보지 않았다면 아마 경험할 수 없는 깨달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원래부터 이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용돈을 줬을 때 몇 번은 뽑기 하는데 다 썼어요. 뽑기 2번 돌리면 일주일 용돈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왔어.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또 해봤었고, 그리고 또 포켓몬 카드를 사서 또 2주일치 용돈도 날린 적이 있어요. 원하는 카드가 또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그리고 그 카드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자제를 하더라고요. 절제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뽑기 하는 거 보면 나도 돌리고 싶은데 이제 참는 거예요. 아, 뽑아봤자 어차피 좋은 거 안 나올 거야. 나 해봤잖아. 차라리 이 돈으로 모았다가 뭘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얘가 슬러시를 사 먹었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슬러시 사 먹었는데 왜 사 먹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먹었어? 목말랐어? 얘기하니까 파인애플맛 슬러시가 새로 나왔거든. 내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어. 자기가 예전에 땡땡이한테 슬러시를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기도 했어.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용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 선택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썼을 때 만족감이 또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용돈 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를 조금씩 터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는 능력 9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12살은 어떻게 용돈을 받고 있을까요? 12살 형아는요, 일주일에 4,000원을 받거든요. 아, 참고로 9살 둘째는 일주일에 1,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12살 형아는 이런 과정을 당연히 거쳤고요. 요즘에는 돈을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 단기적으로 쓸 자금, 용도, 뭐 지우개를 사거나 원하는 그 특별한 지우개를 사거나 아니면 특별한 풀을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껌을 사거나 사탕을 사거나 하면서 이렇게 소소한 소비를 하고요. 자, 이렇게 소소한 소비를 하는 데는 일주일 동안 4,000원을 다 쓴 적도 있고 다 덜 쓴 적도 있더라고요. 워낙 학원을 또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실 고학년이 되니까 돈 쓸 시간이 잘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제대로 돈을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자, 얼마 전에는 놀이공원을 친구들끼리 다녀오기도 했고요. 야구장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자, 모은 용돈으로 해리포터 굿즈샵에 가가지고 해리포터 굿즈를 실컷 샀어요. 꽤나 큰 금액 10만원을 거기서 쓰고 왔어요. 저한테 사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막 사주기에. 근데 자기 용돈으로 쫙 결제하는 거 보면서 어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는 이제 계획이 생긴 거예요.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 이 정도 금액은 내가 그날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할 때 이 정도는 쓸 거고 나머지 돈은 여기 나눠서 관리할 거야.
성숙함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구장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네 친구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태워서 직접 운전을 하셔서 야구장에 데려가 주셨어요. 예매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운 날.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이제 커피랑 음료수를 사드리려고 편의점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딱 막는 거예요. 엄마, 내가 사드리려고 했어. 헉! 놀랬잖아요. 아, 엄마가 사줄게. 왜냐면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나도 그 정도 센스는 있어 라고 하면서 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가서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가장 큰 커피를 사서 드렸대요. 물론 자기 용돈으로 사드린 거죠. 네. 자,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용돈 주길 잘했구나. 내가 이런 거는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제 이 아이가 용돈을 어떻게 썼을 때 자기 마음이 좀 기쁜지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꿈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또 뿌듯한 자신감, 성공 경험 이런 게 계속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씩 깨닫는 거죠. 타서 쓰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자, 얼마 부족해 이번 달, 얼마 좀 돈 더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을 그때그때 하기가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이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네. 무언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 나갔을 때 제대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제대로 한번 벌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족감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칭찬도 받게 되고 이러면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꼭 돈을 써볼 경험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번 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